공기철은 발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30년 동안 조문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남자. 약을 먹고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조미양의 말만 믿고 살아야 했던 남자. 그 공기철이 처음으로 조미양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조미양의 차에서 몰래 내린 공기철. 그를 다시 잡으러 쫓아오는 조미양. 그리고 공기철이 마지막 힘을 다해 향한 곳은 온정 파출소였습니다. 공정한과 공대한이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공기철이 오래전 좋아하던 노래. 그 노래를 듣는 순간 두 아들은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조문식이 아니다. 저 사람은 우리 아버지 공기철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기철은 조미양의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길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마음 한쪽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조미양은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처럼 공기철을 향해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이 조미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공기철을 찾는 움직임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미양은 더 이상 집안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배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공기철을 다시 데리고 사라지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공기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는 거야? 조미양은 앞만 보고 말했습니다. 멀리 가야 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공기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왜 숨어야 하는지, 왜 경찰을 피해야 하는지, 왜 자신은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지. 공기철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찾으면 내가 가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공기철은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찰서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조문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지, 왜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지,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조미양은 달랐습니다. 공기철이 경찰에게 가는 순간 조미양의 30년은 무너집니다. 공기철이 조문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조미양이 30년 동안 그를 숨겼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문식에게 씌워진 살인자 누명까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조미양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경찰서 가면 안 돼요. 공기철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왜? 나만 경찰서 가면 되잖아. 그 한마디에 조미양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조미양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안 돼요. 오빠는 나랑 가야 해요. 공기철은 조미양을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조문식이야? 조미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미양이 잠시 정신을 파는 사이 공기철은 문손잡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끌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조미양이 왜 자신을 숨겼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조문식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차가 잠시 멈춘 순간 공기철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내렸습니다. 뒤늦게 알아챈 조미양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공기철은 비틀거리며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은 없었습니다. 머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잠긴 문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을 만나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은 조문식이라고 믿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공기철이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조미양에게 돌아가지 않기로, 경찰에게 가기로, 진실 앞에 서기로. 조미양은 공기철을 잡으려고 뒤쫓았습니다. 오빠, 거기 가면 안 돼요. 나랑 가야 해요. 하지만 공기철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정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공기철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파출소 안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공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문식이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저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30년 만에 나온 첫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공기철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조미양에게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조문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 그 시각 공정한과 공대한은 연락을 받고 온정파출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놓치면 어떡하지? 혹시 조미양이 다시 데리고 사라지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눈앞까지 왔는데 또 잃게 되면 어떡하지? 공정한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원망은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보낸 세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버지가 자신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대한은 낮게 물었습니다. 형? 공정한이 그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공정한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공정한도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조용히 말했습니다. 못 알아봐도 괜찮아. 공대한이 형을 바라봤습니다. 공정한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면 돼. 그 말에 공대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온정파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 전 안쪽에서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공정한과 공대한에게는 너무 익숙한 노래였습니다. 공정한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공대한도 숨을 멈췄습니다. 그 노래는 아버지 공기철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어릴 적 집안에서 흘러나오던 노래, 아버지가 흥얼거리던 노래, 진료를 마치고 돌아와 조용히 따라 부르던 노래. 공정한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공대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공정한은 노래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공대한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맞지? 공정한은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야. 두 사람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CCTV 속 얼굴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단지 속 예측 사진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이름을 빼앗기고 조문식으로 살아온 사람. 하지만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만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흐려졌지만 노래는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부서졌지만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두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조문식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공기철이라고요. 공정한은 천천히 파출소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 불안한 눈빛, 낯선 옷차림. 하지만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공정한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붙잡고 있던 사람,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 사람. 공정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공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알아보는 듯 하다가도 다시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공정한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 정한입니다. 공정한. 공대한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이요. 공대한. 공기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한. 그 한마디에 공정한은 무너질 뻔했습니다. 공기철은 이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대한. 공대한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남아 있었습니다. 노래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의 흔적은 30년 감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미양의 30년 거짓말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미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기철을 놓친 조미양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녀가 다시 온정에 나타날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기범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미양이 온정에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 말에 공대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 잡을 수 있겠지. 공정한은 낮게 말했습니다. 잡아야지. 반드시. 공정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조미양은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30년을 빼앗은 사람, 어머니의 시간을 무너뜨린 사람, 공기철을 조문식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만든 사람, 그리고 들키자마자 배편까지 알아보고 다시 사라지려 한 사람. 공정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아. 그런데 조미양이 숨긴 비밀은 공기철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문식. 그 이름이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문식이 공기철에게 씌운 가짜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조문식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조미양의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이후 행방이 끊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신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조문식이 단순히 사라진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문식에게는 살인자 누명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조문식은 정말 살인자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조미양은 왜 그 조문식의 이름을 공기철에게 씌웠을까요? 30년 전 그날 밤, 공기철은 낙상환자 왕진을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이 장면은 단순한 실종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공기철이 간 곳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자리였지만 그곳에는 이미 숨겨야 할 진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공기철은 의사였습니다. 환자의 상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고인지, 다툼인지,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날 공기철은 조미양의 집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단순 낙상 환자였을까요? 아니면 조문식에게 씌워진 살인자 누명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장면이었을까요? 공기철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을 때 조미양은 왜 그렇게 막았을까요? 공기철이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을 때 조미양은 왜 또다시 도망치려 했을까요? 답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공기철이 경찰에게 가면 조미양의 모든 비밀이 열립니다. 공기철이 조문식이 아니라는 사실, 조문식에게 씌워진 살인자 누명, 30년 전 왕진의 진실, 그리고 조미양이 30년 동안 숨겨온 죄까지. 조미양은 공기철을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공기철의 인생을 묻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오빠는 죽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변명일 뿐입니다. 공기철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철로도 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선혜의 남편도 아니었고 공정한과 공대한의 아버지도 아니었고 세상 기록 속 공기철도 아니었습니다. 조미향은 그에게 조문식이라는 이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이름으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약을 먹이고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기억이 돌아오려 하면 다시 눌렀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한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혜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조각들이 결국 공기철을 온정 파출소까지 데려왔습니다. 한편 나선혜는 공기철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미워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어린 아들들을 키우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선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그 말은 공기철에게 묻는 말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묻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원망이 무너지는 순간 그 원망으로 버텨온 세월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공정한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모든 걸 기억하지 못하세요. 나선혜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공정한이 놀란 듯 어머니를 봤습니다. 나선혜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됐다. 돌아오면 된다. 기억은 우리가 같이 찾으면 된다. 그 말에 공정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선혜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공기철, 그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한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조문식이 되어야 했는지, 조문식에게 왜 살인자 누명이 씌워졌는지, 조미향이 왜 밀항까지 준비했는지 그 모든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공정한은 정기범에게 말했습니다. 조미향이 온정에 다시 나타나면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정기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미향 씨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공대한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여자, 우리 아버지 또 데려가려고 하면 가만 안 둬. 공정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야지. 두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되찾으려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30년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미향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미향은 도망치기 위해 배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온정에 나타난다면 단순히 미련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 숨겨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잡아야지. 반드시. 그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정한은 조미향을 잡아야만 아버지의 30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문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사건도 열릴 수 있었습니다. 공기철이 온정 파출소로 들어간 순간 조미향의 도주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미향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가방을 챙긴 흔적, 배편을 알아본 기록, 공기철을 데리고 사라지려 했던 정황, 그리고 공기철이 조문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30년. 모든 것이 조미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미향은 온정 근처에서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나는 오빠를 돌본 것뿐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돌본 사람이 왜 문을 잠갔을까요? 돌본 사람이 왜 약을 먹였을까요? 돌본 사람이 왜 경찰을 피했을까요? 돌본 사람이 왜 배편까지 알아봤을까요? 정기범은 조미양 앞에 오래된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조문식 씨는 30년 전 이후 행방이 없습니다. 사망신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은 조문식 씨가 아니라 공기철 씨였습니다. 조미양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기범은 이어 물었습니다. 진짜 조문식 씨는 어디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조미양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공기철을 왜 숨겼느냐보다 더 무서운 질문. 진짜 조문식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살인자로 남아야 했느냐? 조미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기범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조문식의 마지막 거주지, 낡은 창고, 그리고 오래전 폐쇄된 뒤 아무도 쓰지 않았던 땅. 정기범은 낮게 물었습니다. 여기 기억나십니까?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조미양의 눈빛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긴 조문식 씨 시신이 그곳에 있습니까? 조미양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조사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조문식이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인자 누명을 쓰고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조문식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이미 죽었고 누군가가 그 시신을 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조미양이었다면 공기철이 본 것은 단순한 낙상 환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조문식의 죽음, 그 죽음에 씌워진 거짓 누명, 그리고 진짜 범인을 숨기려는 조미양의 공포. 공기철은 그 모든 것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미양은 공기철을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공기철이 경찰에 신고하면 조문식의 시신도 살인자 누명도 조미양의 거짓말도 모두 드러났을 테니까요. 공기철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철로 살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미양은 그에게 조문식이라는 이름을 씌웠습니다. 죽은 오빠의 이름, 살인자 누명을 쓴 이름, 그리고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모든 죄를 덮을 이름. 공기철은 조문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진짜 조문식은 사라진 채로 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미양은 30년 동안 그 거짓말을 지켰습니다. 약으로, 잠긴 문으로, 오빠라는 말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랑까지 준비하면서요. 그 시각 병실에 있던 공기철은 다시 그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온정 파출소에서 흘러나왔던 노래. 두 아들이 자신을 알아본 그 노래. 그 노래가 끝나갈 무렵 공기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쓰러진 남자, 울고 있는 조미양, 그리고 자신이 낮게 말하던 목소리.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기철은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선애가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공기철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조문식. 나선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살인자 아니었어.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조문식은 살인자가 아니었다. 공기철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가장 중요한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선애는 공기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공기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양이가 숨겼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공정한과 공대한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공정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뭘 숨겼다는 겁니까? 공기철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문식. 그리고 잠시 뒤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거기 있었어. 공정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요? 공기철은 대답하려 했지만 기억은 다시 끊겼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습니다. 공기철은 조문식의 죽음 혹은 시신이 숨겨진 장소를 기억해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병실 밖으로 나와 조사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조미양이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미양은 붙잡혔지만 진실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조문식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그날 밤 누가 거짓말을 시작했는지, 공기철이 본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그 모든 답은 아직 조미양의 입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한참 동안 조미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입을 열게 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되찾는 것만으로는 끝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조문식으로 살아야 했는지, 조문식이 왜 살인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30년 동안 묻혀있던 시신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제 공기철의 귀환은 단순한 가족 재회가 아닙니다. 조문식의 누명을 벗기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조미양이 30년 동안 숨긴 시신의 진실을 파헤치는 시작입니다. 공기철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어도 공기철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남편으로도 두 아들의 아버지로도 자기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도 살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조문식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기철 안에는 가족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한이라는 이름도, 대한이라는 이름도, 선혜라는 이름도,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도 남아 있었습니다. 온정파출소에서 흘러나온 그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공기철이 누구인지 증명한 마지막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공정한과 공대한은 그 노래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완전히 잊은 것이 아니었다고요. 이제 남은 건 공기철의 기억입니다. 공기철이 30년 전 그날 밤을 얼마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조문식은 정말 살인자가 아니었을까요? 조미양은 왜 조문식의 이름을 공기철에게 씌웠을까요? 그리고 조문식의 시신은 정말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만약 공기철이 기억을 되찾는다면 조미양의 죄는 감금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인자 누명, 시신 은닉, 도주 시도,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빼앗은 30년의 거짓말까지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기철이 조미양의 차에서 몰래 내려 온정파출소로 향한 장면을 시작으로 조미양이 숨긴 진짜 비밀을 예상해 봤습니다. 공기철은 더 이상 조미양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경찰에게 향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고 조문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과 공대한은 아버지가 좋아하던 노래를 듣고 그가 조문식이 아닌 공기철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조미양은 붙잡혔지만 아직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식은 사라졌고 살인자 누명은 남아있으며 숨겨진 시신의 진실도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문식은 정말 살인자가 아니었을까요? 조미양은 조문식의 시신을 숨기고 그 이름을 공기철에게 씌운 걸까요? 그리고 공기철은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끝까지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